폴란드 방산수출 금융지원 30조 득이냐 실이냐.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이 있었고, 그에 따라 폴란드 2차 방산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K2전차 820대, K9 자주포 360문 등 2차 계약 물량은 약 30조 원에 이르는데, 문제는 폴란드가 2차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1차 수출 계약 때도 17조 원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12조 원의 금융 지원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방산 수출만을 위해 특정 국가에만 거액을 빌려주면 다른 제품의 수출 지원을 하지 못한다.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다가 폴란드가 망하면 다 떼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왜 남의 나라 무기를 사주냐 하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산 수출은 그 파급 효과가 크니까 기회가 될 때 빌려줘야 한다. 폴란드는 신용 등급이 높아서 망할 리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란드 수출금융 지원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25조가 넘는 무기 수출 계약이 폴란드와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국산 무기 가성비와 신속한 공급 능력이 장점으로 부각되었었고, 폴란드가 K방산의 유럽 진출 교두보가 되어서 향후 세계 4위의 방산 수출 국가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었죠. 반면 폴란드의 국방비가 연 18조 원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이 큰 금액의 대금을 제때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방사청 등에서는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고 무기 수출 시 관행적으로 수출금융 융자 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 금융 지원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했었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이 금융 지원 계획이 있다고 말하긴 했으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특히 역대급 방산 수출에 온 국민이 고치된 상태에서 이 문제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지원이 올 초에 전혀 뜻밖의 곳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원하는 공적 자금 신용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일명 수은과 무보입니다. 폴란드 1차 금융 지원을 수은에서 맡았고, 대출과 보증의 방법으로 총 12조 원을 폴란드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보증 한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수은의 보증 한도는 수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신용기관인 무보의 연간 인수보험 총액의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은의 보증 한도가 무보의 보험 실적과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 35% 한도를 50%로 확대하려고 연초에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는데, 무보에서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수은과 무보가 동시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은의 보증 금액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무보의 보증 금액이 줄어 손실을 입게 되고, 무보의 손실은 곧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은 수은의 상위기관인 기재부와 무보의 상위기관인 산자부 간의 해묵은 알력싸움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죠. 결론적으로 이 시행령은 지난 4월에 수은의 보증 한도를 무보 보험액의 50%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이 폴란드 수출 지원을 위한 개정이었는지 원래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폴란드 수출이 생긴 건지는 정확치 않지만, 아무튼 그 후 폴란드 1차 수출 계약에 금융지원 협상이 구체화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 내용은 산업 경제 분야에서 다룬 내용이라 국방 분야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폴란드 2차 계약 협상이 진행되면서 폴란드에서 다시 한번 금융 지원을 요구했고, 그 금융 지원 여부에 따라 2차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계약 때도 계약금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2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대출과 보증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계약 지원은 결정된 게 아니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2차 계약 지원도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그 이후 기재부에서 수출입은행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1차 금융지원 때 수은의 보증 한도가 부족해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증 한도를 35%에서 50%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늘린 보증 한도는 이미 1차 지원 때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2차 지원을 하려면 이번에는 보증 한도가 아니라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하는 겁니다. 현재 수은의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는 자본금이 50%라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그 자본금은 15조 원이라고 수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수은이 폴란드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수은 자본금 15조 원이 50%인 7조 원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여 자본금을 20조 원이나 30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이 금융지원에 관해 찬반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 국민이 세금을 걷고 폴란드 군대를 무장시켜주느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폴란드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선언하면 지난번 러시아 경업 차관 때와 같이 손해만 본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출자금을 늘리려면 결국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한마디로 눈앞의 방산 수출이라는 성과만들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죠. 반면에 폴란드 방산 수출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방산 수출에서 정부의 금융 지원이 없는 수출은 거의 없다. 무기는 한 번 수출되면 30년 이상 사용하면서 수리, 정비,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수출 이후에 더 많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라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원조, 즉 그냥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신용등급이 국제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이라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양쪽 주장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을 폴란드에 빌려주는 것도 맞고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고 출자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 무기가 수출되면 30년 이상 수출액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맞고 행여나 폴란드가 정말 디폴트라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게 보는 이치와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현 상황은 국민이 투자자고 정부는 그 투자자의 돈을 굴리는 투자 대행사, 폴란드는 그 대행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같습니다. 투자자는 돈을 한 곳에 많이 빌려줬다가 떼이면 손해볼까를 걱정하는 것이고 투자 대행사는 위험 없는 투자는 없고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큰 수익이 실현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건 결국 투자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던 거고 그 와중에 분명 손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았던 거죠.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폴란드 수출 금융 지원은 리스크와 수익을 저울질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폴란드 수출에서 수익이 리스크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번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원전과 배터리 협력, 인프라 구축, 심지어 우크라 재건 사업 등 얻을 게 더 많다고 본 거죠. 그리고 제가 맹목적으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1991년에 러시아로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가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망해서 손실을 봤다고 알고 있지만 러시아는 약정된 상환 시기를 넘겨서 그렇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여전히 갚고 있는 중이랍니다. 작년 기사에 따르면 미 상환 금액이 3,462억 원 남았고요. 이것마저 25년 말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현금 대신 현물로 대납받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꼭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기술은 이전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천공이 탄생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 LCM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나로호 발사 역시 러시아와의 경협 차관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고 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가 완성된 것이었죠. 또한 당시 4.7억 달러 규모의 한국 소비재 상품이 러시아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좋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러시아 경협 차관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어도 제때 상환을 받지 못한 것일 뿐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신용 등급이 좋은 폴란드가 디폴트를 선언할 일은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폴란드 금융지원은 투자 위험과 수익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고, 위험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이 투자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투자를 하냐 마냐를 따지기보다 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에서 폴란드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심지어 면허 생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당장의 수출 성과에 급급해 이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가는 폴란드를 K방산이 유럽 진출 교두보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폴란드를 유럽의 신흥 방산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투자는 빌려준 돈이 원금만 겨우 받아내는 수준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자만 키워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금융지원을 했는지, 총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체결된 계약 금액에 환호하지는 마시고요. 얼마만큼 내실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방산 실상을 꾸준히 알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